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짬부님을 봤어요. 네. 거기에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월 200만 원으로 2년 만에 1억을 모으시기까지 그 구체적인 팁들도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출간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책을 이제 신사임당님이랑 그리고 저희 의장님, 신박사님이 같이 공저로 쓴 책이에요. 여기에서 직장인이 억대 자산을 만드는 방법, 여기에 김짬부님이 나와요. 그 부분을 직접 이렇게 들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에 너무 영광스럽게도 영광인데 진짜 제 이야기가 실려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좀 짧게 읽어드릴게요. 월 200으로 20대 1억을 만든 김짬부도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에 의지할 뿐이었다. 사람을 좋아하는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위해 살았다. 인싸가 되기 위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네일아트, 반지, 시계, 지갑, 가방 같은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돋보이는 것을 탑재해야 했다. 그래서 버는 돈보다 많은 돈을 쓰는 일상이 반복됐고 한때 행복 바이러스를 자부하던 그녀는 성형수술까지 알아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처음으로 성밍아웃을 했어요. 저도 봤어요. 성형했다고 막 얘기도 했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크게 돌이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욜로족 극강에 이렇게 살던 욜로족에서 짠순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를 좀 다짐했던 게 맨날 그런 모임을 나가니까 뭐 명품 신상 자랑한다든지 뭐 필러 맞은 거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대화가 주축이 되는 곳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 얼굴도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이제 쌍수를 마친 시간이었는데 이게 이 쌍수로밖에 안 된다.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에 안면 윤곽을 해야겠다. 근데 안면 윤곽이 말 그대로 돌려깎기잖아요. 여기 다 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그 과정에서 막 부모님 울고 그러니까 애가 왜 이럴까? 옛날에는 되게 애가 그냥 밝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막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하고 왜 그럴까? 이러면서 약간 이제 뭐랄까 이렇게 취해 있던 뭔가가 확 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놀다가 이건 좀 아니다. 그냥 갑자기 막 제가 반지를 지금도 안 끼는데 되게 불편해해요. 근데 그거를 막 어떻게든 아니야 이건 이쁜 거야 이러면서 레이어드 하고 막 5-6개씩 껴오고 이랬거든요. 막 여기 찡 받고 네일에다가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갑자기 다 이제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되게 그 감사한 순간이죠. 그때 딱 그런 일들이 나고 모은 돈이 없다는 충격에 그때부터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 챕터가 나오는데 영화 속 주인공들은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오면 충격과 혼란 속에서 이전과 다른 행동을 선택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선택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게 그러던 어느 날인데 그렇다고 제가 재테크의 지읒자도 정말 아예 몰랐어요. 진짜 정말 월세와 전세 차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재테크해야지. 이렇게 이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가 26살 딱 1, 2월이었는데 모은 돈이 6년간 단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직장인들은 딱 뒤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싶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이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문득 이렇게 내가 잠자고 아무렇지 않게 밥 먹고 씻고 하는 이 공간을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 못 사는 거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럼 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런 집을 사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물어봤더니 5억이래요. 그래서 5억이라는 게 지금은 되게 막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 그때는 5억이 그냥 너무 막 산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5천도 없고 500도 없는데 어떻게 5억을 모으지? 하다가 그럼 또 옛날 습관에 의해 술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 또 그냥 모르겠다 놀자 이러고 싶은데 그러기엔 현타를 좀 세게 맞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 너무 세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1억을 모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테크해야지가 아니라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진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 지쳐 집에서 쉬게 된 어느 날 김짬부는 집이라는 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머물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알아봤더니 집은 억소리가 나는 가격이었고 통장에 있는 돈은 몇백만 원 뿐이었다. 그래도 더는 돈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 일단 1억이라도 모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짠테크가 시작되었다. 일단은 저축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은행 가서 만들면 되나?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딱 봐도 지루하고 어렵고 길 것 같은 걸 못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누구든 그러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야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불을 붙여주면 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재무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1년에 이 정도 모았을 때 30살, 그리고 40살, 50살, 60살에는 어느 정도가 모일까? 이걸 봤을 때 저는 뭔가 저희 세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막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거나 너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다 먹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결핍이 없더라고요. 어떤 뭔가를 이뤄야 돼 이런 결핍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될 거라는 아무 그런 생각도 안 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재무 목표를 딱 세우니까 30살에 딱 1억이라는 돈이 찍혔고 40살에는 몇 억? 뭐 50, 60에는 몇십억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억이라는 돈도 엄청 크게 느꼈는데 5, 60엔 막 몇십억이 이렇게 딱 재무 목표 상으로 엑셀에 딱 찍히니까 갑자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뭔가 되게 멋진 사람이 될 것 같고 되게 막 찐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딱 야망 하나를 딱 불태우니까 뭐랄까 막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저라면 되게 무계획에다가 막 게으름도 많이 펴가지고 아 귀찮아 은행 가기 귀찮아 이러는데 그 모습만 딱 상상을 해놓으니까 그걸 딱 어떻게 보면 걸어놓은 거죠. 제 머릿속 액자에 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딱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그냥 막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했던 건 이제 진짜 그런 숲을 보는 재무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에는 진짜 좀 이제 세부적인 거. 1년에 2천을 모으려면 한 달에 167만 원을 모아야 돼요. 근데 월급이 180이 안 됐으니까 이게 뭐 고정지출 다 빠져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더 버는 방법이 저는 주말 출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1일 연속으로 출근한 적도 있고 그냥 그때는 그리고 일을 최대한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벌 수 있으니까. 일을 힘들게 여기면 또 못 버니까 일 재밌어 선배들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주말 출근하면서 진짜 230 이상까지도 만들고 그만큼 또 이제 아껴야 되니까 뭐 택시 원래 한 1, 2km 거리도 택시 탔거든요. 근데 요즘에 2km 거리는 무조건 걸어 다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뭐 교통비 아낄 수 있는 거 있는지 뭐 알뜰폰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낄 수 있는 거는 진짜 다 아끼면서 결국 최종 목표는 저축률을 높이자 해서 이제 절약 저축을 같이 하게 됐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 목표를 세운 것을 일찍 달성하신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공의 방법은 기회와 확률을 높이는 거다. 단순히 제가 막 많이 절약하고 저축하고 이건 이제 저의 기회를 늘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전 진짜 감사한 게 유튜브라는 게 없었으면은 제 확률을 높이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제가 유튜브를 해서 유튜브 안에서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 신호가 두 개가 있는데 읽는 책이 바뀌거나 만나는 사람이 바뀌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친구를 막 갈아엎을 수도 없고 회사를 갑자기 옮길 수도 없는데 그냥 진짜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제가 진짜 신사임당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왕복 출퇴근하면서. 보면서 그냥 뭐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말을 진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경청하듯이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막 진짜 한 4번 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 댓글 달고 너무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가끔 보면 2년 전 댓글 막 이렇게 뜨는데 그게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1억 모으는 방법 이런 것들에 제가 막 절절하게 댓글을 쓴 거예요. 신사임당님 채널에.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2년 뒤에 딱 이뤘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되게 편협했던 사고를 엄청 넓히는데 확장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를 보는 게,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을, 다른 대단한 분들을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진짜 이렇게 화면 속에서라도 만나서 그 얘기를 흡수하고 이게 진짜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맞는 진짜 행동을 하는 거. 그냥 일단 실천하세요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 영상을 결국 보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자기계발이든 부업이든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일단 했어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일단 해야겠다 해서 이제 일단 저지른 것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좀 싹이 나고 하면은 또 수확을 하고 이걸 반복했는데 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 주변 만나는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사업가 분들 보면은 막 월천, 월억 이렇게 버는 분들 있는데 이게 또 모으는 거랑 별개더라고요. 그분들은 야, 더 벌면 돼. 일단 나한테 투자해. 이러기도 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워낙에 짠테크로 다져놓은 저의 그 절약 습관, 저축 습관이 있으니까 저는 진짜 제 월급의 3, 4배를 벌 때도 80% 저축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가 그냥 이렇게 원래 이렇게 굴르는 습관에다가 갑자기 뭐가 펑 오니까 그거를 더 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억이 30살 1억이 목표였는데 이제 28살 1억이 만들어졌죠. 와, 진짜 멋있네요.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잖아요. 네네. 그 내 집 마련을 이제 처음 해보신 건데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아, 맞아요. 제가 딱 임장 1년 7개월 만에 집을 산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직도 이제 그때가 유튜브를 할 때라서 2020년 5월에 첫 임장을 했었어요. 정말 부동산이라는 곳을 그 부동산 중개업 거기를 처음으로 이제 문턱을 넘어본 날이 그날인데 집에 오면서 브이로그 그때 유튜브 할 때니까 막 이렇게 갈 때는 막 호기롭게 가요. 여러분 비가 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올 때는 막 거기 막 임장 스터디원들 있었는데 다 거기서 막 갭이 어쩌고 피가 붙었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적다 끝난, 그러니까 뭘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말하는 단어 적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분 강의 들었어요? 저는 이분 강의 들었는데 이러면서 그 강의사 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그분의 강의밖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브이로그에서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하면 또 옛날처럼 가는 거고 여기서 더 하면 언젠간 이 브이로그조차도 되게 추억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고 나서 진짜 주말 뭐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그래도 2-3번 이상은 늘 임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임장을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만약에 오늘 이제 판교 도착했으면 뭐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 키면은 지금 저 대각선에 보이는 집이 얼마인지 다 뜨고 그리고 뭐 요즘 뭐 전세가가 얼마고 매매가 얼마고 언제 지어졌고 막 이런 게 다 뜨잖아요. 그냥 막 각 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부동산 입지를 보는 눈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는 제가 원래 전원주택 마련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저희 본가가 전원주택이었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사야지 했는데 지금은 그 부모님 전원주택도 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 집과 그런 어떤 좋은 집, 그러니까 재테크로 보는 집은 좀 다르구나도 많이 느꼈어요. 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유튜브 초반에는 그냥 집이라는 공간, 진짜 내가 쉽고 좋은 공간에 목표를 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죠. 흑화됐는데. 와.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던 집이 막 3주 만에 몇 천이 오르고 지금같이 막 이런 불장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 느끼셨을 텐데 내 노동의 가치가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청춘 20대 진짜 이렇게 좋을 나이에 내가 왜 이 부동산이라는 것 때문에 막 울고 막 무시당하고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나? 이게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일해봤자 뭐해. 이만큼 벌 수 있는 일, 부동산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를 저 지하 끝까지 밀어넣더라고요. 올해 1월이 좀 그랬는데.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거주와 어떤 투자 목적에서도 좀 만족하는 집을 골랐는데, 그러고 나서 딱 든 생각은, 아무래도 20대는 20대가 아니고 평생이 그렇지만 갑자기 좀
출처 없는 불안감이 오잖아요. 그냥 나 인생 잘 살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뭔지도 막 모르겠다가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러는데 집을 딱 마련하니까 확실히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진짜 해소가 됐어요. 그냥 그래 내 집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뭐랄까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어떤 부동산 입지 약간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게 엄청난 든든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않아도 제가 막 엄청난 자산이 있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은? 어쨌든 방법은 있고 항상 이런 이렇게 책에서든 영상에서든 말해주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하는 사람은 늘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늘 핑계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상황이 오든 그냥 늘 해내는 거예요. 방법만 찾으니까. 근데 옛날에 저라면 지금 막 이렇잖아. 규제 이렇잖아. 지금은 안 돼. 막 이럴 텐데 그런 게 아예 싹 사라졌거든요. 제 인생 전반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되게 꼭 내 집 마련을 해서 막 무서울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와. 저는 그 신사임당님 영상 중에 게으른 사람들은 보세요라는 영상이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실행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벽주의 성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영감 받을 때마다 써야지 하고 만든 영감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페이지가 뭐냐면 그 신사임당님 영상을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되게 바뀐 것들이 많은 게 진짜 쪼갠 게 처음에는 저의 큰 목표들 뭐 1억을 모은다든지 내 집 마련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되게 그때 당시 먼 이야기였고 그럼 이렇게 긴 막대기가 있으면 이걸 한번 딱 툭 잘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1년에 2천을 모아야 된다. 그럼 한 달에 167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그럼 또 뭘 해야 되나? 왔다 갔다 가니까 뭐 아침 일찍 일어나기 좀 어느 정도 캘린더로 늘 예산을 짜기 그리고 책을 한 권 이상이라도 읽으면서 계속 내 인풋을 쌓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끝에는 결국 이불 개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옛날에 부자들이 아침마다 이불을 개라 뭐 이런 게 진짜 자기 꿀팁 안 알려주고 진짜 우리한테 맨날 이불 개라 그러고 진짜 어이없다 이랬는데 이게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동산 사야 돼요, 어느 주식 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 멘탈? 그리고 나의 어떤 코어를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투자든 그냥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이불을 갠다는 것 자체 그냥 이불을 진짜 계속 깔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아침을 어떤 작은 성취 하나로 시작했다는 그걸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뭔가 이불을 갠다든지 뭐 나를 위한 시간을 10분이라도 갖는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알게 됐고 뭐 그거에서 뭐해가 아니라 결국 쪼갠 게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또 위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올라가 그러면 결국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게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오면 방향성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목표를 생각하게 된다. 복만두는 소비의 방향을 바꿨다. 김짬부는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한준영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어떤 시점이 된다고 저절로 나에게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만두님도 봤고 한준영님도 봤거든요. 영상에서. 네. 복만두님은 제가 알기로 막 진짜 소비의 끝판왕? 패션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분인데 자산을 사기 시작하면서는 소비를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것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눈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뭐 해야 돼? 근데 그때 당시 진짜 그게 저한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비를 줄이고 내 지출을 파악해서 최대한 저축률을 높이고 주말 출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결국 내 하루의 어떤 이 멘탈과 성취감이 중요하니까 그게 또 쪼개면 결국 이불 개기까지 가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다 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에 정말 이불 개기, 방 청소
돈 뭐 오늘 10,000원만 써보기 이런 것들을 넣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생산자의 삶을 살자인데 어쨌든 김짠부라는 사람이 2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거는 월급 200에서 1억이 아니라 월급 200을 받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물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230이 제 인생 최대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80을 절대 그 허들을 넘을 수 없는 고졸의 계약직이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유튜브를 보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너무 작은 물에 있었구나. 진짜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받아도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들. 근데 그게 스스로를 굉장히 낮췄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했는데 저는 부동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부동산 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를 1년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것도 되게 몰랐었는데,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는데, 모두가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서울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뛰는구나. 그리고 뭐,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새 아파트들도. 그래서, 그러면,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뛰네? 근데 나는 하나뿐인 공급인데 왜 이렇게 가격을 낮게 측정했지, 내 스스로? 그래서, 내가 되게 공급 자체를 특별하지 않게 했구나. 그냥 20대, 전 심지어 스펙도 없어요. 스펙도 없고 어떤 그런 오픽이나 막 토익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평범하게 공급을 했으니까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공급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막 수요가 없잖아요. 대부분 막 로봇이 알고리즘이 대체하고 있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알고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게 되게 저라는 공급을 하나뿐일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진짜 요즘에 뭐 틱톡, 릴스, 인스타,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내가 나뿐일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상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그냥 단순히 그냥 취업 컨설팅 이거는 이미 좀 공급이 많다고 치면은 뭔가 좀 더 뾰족하게 나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낮은데 자존감까지 높여주는 뭐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말을 좀 잘하게 할 수 있는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해서 그거와 관련된 서비스나 어떤 상품을 만들면 그게 결국 내 값이 높아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국 생산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생산자라는 게 꼭 공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제품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전 손재주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컨텐츠 소비자였거든요. 진짜 왕복 4시간 신세민당님 유튜브 채널만 볼 만큼 진짜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생산자의 삶을 살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좀 양날의 검이지만 뇌가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광고 영상을 봐도 광고네 이러고 이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광고를 하는구나. 피식대학 같은 그런 핫한 채널을 봐도 그냥 웃기네 웃기네 이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다시 좀 복고라고 해야 되나? 051집백 약간 이런 것도 보면서 사람들이 확실히 뭐랄까 우리 핸드폰 하던 시대가 이제 막 20, 30대가 돼버리니까 다시 그때를 또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웃고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도 나는 이렇게 어떻게 컨텐츠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튜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뭘 하든 내가 상품을 만들면 모던하우스나 다이소에 가서도 막 그런 아이디어가 막 번떡일 거고 그래서 결국에 딱 한 번 내가 어느 분야에서 생산자가 되면은 이게 완전 그 기차처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이 없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은 따라오는 거고 사람도 따라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인맥 관리 이런 거를 진짜 전혀 0.1%도 신경을 안 쓰는 게 그 말이 이제는 좀 이해가 가요. 그냥 내가 멋있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붙는다는 게 이해가 좀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뭔가 그런 잔잔바를 신경 쓰기보다는 나는 어느 분야에서 내가 생산자가 돼볼까? 이것만 고민해도 그 수많은 잔잔바리들이 전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덜 쓰고 싶지 않아. 나 진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난 더 벌고 싶어. 이런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근데 그게 모두가 쉽지 않으니까 당장 더 벌고 당장 뭔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절약을 하자는 거였고 근데 또 좋은 게 이 절약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나 되게 할 수 있네? 나 되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게 생기면 그게 결국 더 벌기 분야에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들 유튜브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용기가 안 나고 뭔가 막 남들이 보면 좀 창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이제 딱 첫 도전을 못 하는 건데 짠테크,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목표였던 돈을 모으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도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면 되겠지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렵다면 저희 그 책터뷰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했던 것처럼 되게 뭐랄까 이불깨기,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당장 성취감을 느껴서 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산자 관련돼가지고 저의 책 마지막 부분에 얘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읽어드리자면 레드오션이래, 할 게 없다, 나는 재미가 없다, 해봤는데 안 된다 같은 말들은 사실 다 나 편하자고 하는 핑계인 경우가 많았다. 나도 2017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2년 동안 저 말들을 하면서 안 했다. 내 기준에선 유튜브만큼 정직한 알고리즘이 없는 것 같다. 꼭 몇십만 명 유튜버가 되지 않아도 된다. 1000명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클래스를 만드는 유튜버들도 있고 2만 명 구독자로 매달 사람들을 모아서 오픈 채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유튜버도 있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로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멋지다. 김짬부의 이야기 말고 69억 9,999만 9,990개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왜냐면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레드오션이잖아 라고 하면은 태어난 거 자체가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막 저게 70억이나 있으니까 안 태어나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70억이나 있으니까 안 살래 이것도 아니고 태어났으면 그냥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처럼 유튜브, 뭐 틱톡, 스마트 스토어 전 이런 거 다 레드오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의 아까도 말했듯이 나라는 공급은 하나뿐이니까 어떻게 이 공급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덜 쓰고 더 벌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김짬부 재테크 유튜브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짬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